지금 도장 찍으세요. 남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작은 국수집을 갈랐다. 계약서가 탁 테이블에 떨어지고 노부부의 손이 떨렸다. 제발, 제발, 우리 아들만은. 울먹이는 아내, 고개 숙인 노인. 단 한 번의 도장, 그들의 삶이 무너진다. 평범한 국수집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이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되기 전으로 말이죠.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같았습니다. 새벽 5시 낡은 알람 시계 소리에 남편이 먼저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아내도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였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서자 밤사이 식은 공기가 피부에 닿았습니다. 남편이 가스레인지에 불을 켰습니다. 아내는 큰 냄비에 물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네. 아내가 창밖을 내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손님들이 많이 오겠어. 남편은 밀가루 포대를 꺼냈습니다. 손으로 반죽을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큰 냄비에 멸치와 다시마를 넣었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국수집의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7시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공사장 인부였습니다. 사장님, 아침부터 죄송합니다. 천만에요. 뜨거울 때 드세요.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부부는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이었습니다. 10시가 되자 손님들이 줄었습니다. 아내가 보리차를 따라주었습니다. 여보, 오늘 민수 온대.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약간 굳었습니다. 또 돈이 필요한가 보군.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아들인데 어쩌겠어. 오후 2시쯤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30대 초인 민수는 이렇다 할 직업이 없이 공사장 막노동 일을 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얼굴이 더 초췌해 보였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수야, 국수 먹어라. 민수가 국수를 다 먹고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돈이 좀 필요해서요. 얼마나 필요한데? 50만 원만. 남편은 한숨을 쉬고 서랍으로 갔습니다. 돈을 꺼냈습니다. 여기. 감사합니다, 아버지. 제가 불효자예요. 아내가 아들을 안았습니다. 민수는 어머니 품에서 울었습니다. 민수가 떠난 후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여보, 민수가 무슨 일 있는 거 아닐까? 나도 그 생각을 했어. 요즘 들어 돈을 너무 자주 빌려가.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았습니다. 뭔가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는 예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사장님, 들으셨어요? 여기 재개발 들어온대요. 단골 손님이 말했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문은 들었는데 확실한 건 아니잖아요. 아니, 확실하대요. 아내는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직 확실한 게 아니니까 걱정 마라. 며칠 후 동네에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건물들을 둘러보며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그날 오후 민수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왼쪽 눈 밑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게 무슨 일이니? 아내가 놀라 달려갔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하다가 부딪힌 거예요. 민수는 눈을 피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국수를 먹는 동안 민수는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불안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는 화면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민수는 황급히 가게를 나섰습니다. 여보, 민수한테 뭔가 큰일이 생긴 것 같아. 나도 그 생각이야. 저녁 시간 손님이 평소보다 적었습니다. 재개발 소문 때문인 것 같아. 밤 10시 가게 문을 닫으려는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점퍼 차림의 40대 중반 남자였습니다. 덩치가 컸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아직 영업하시나요? 네. 뭘 드릴까요? 국수 하나 주세요. 남자는 가게 안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여기서 오래 하셨나 봐요? 네, 30년 됐어요. 30년이요? 대단하시네요. 남자는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차가웠습니다. 남자가 국수를 다 먹고 명함을 꺼내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제 명함입니다. 혹시 필요하실 때 연락하세요. 대한개발 이강호. 무슨 일로 주시는 건가요? 저희가 이 지역 재개발 담당하거든요. 좋은 조건으로 해드릴 수 있어요. 이강호는 돈을 내고 나갔습니다. 부부는 남겨진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이상한 사람 아니야? 나도 그렇게 느꼈어. 뭔가 불편했어. 그날 밤 아내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들 걱정, 재개발 걱정, 그리고 낯선 남자에 대한 불안감이 뒤섞였습니다. 여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어둠 속에서 아내가 물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 마. 우리 지금까지 잘해왔잖아. 다음 날 아침 부부는 평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3일 후 점심시간이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강호였습니다. 이번에는 덩치 큰 남자들과 함께였습니다. 박민수 아버지 맞으시죠? 손님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밖에서 얘기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할까요? 남편은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민수 씨 어디 있어요? 민수가 무슨 일입니까? 빚 갚을 생각은 안 하고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빚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2천만 원이요. 2천만 원이라고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이강호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민수가 그런 큰 돈을 어디서 반년 전에 빌려갔어요. 사업 자금으로요. 사업? 민수가 무슨 사업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는 그런 일이 있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민수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건 제 알 바 아니에요. 아들이 빚을 졌으면 부모가 갚아야죠. 일주일 드릴게요. 일주일 안에 갚으세요. 안 그러면 이강호는 부하들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내가 달려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남편은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2천만 원이라니. 남편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몇 번을 더 시도했지만 계속 받지 않았습니다.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손님들은 모두 떠나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을 어디서 구해? 우리 저축한 거 다 합쳐도 1,000만 원도 안 될 거야. 저녁이 되어서야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해결할게요. 남편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민수가 받았습니다. 민수야, 대체 무슨 일이니? 사업을 한다고. 친구가 좋은 기회라고 해서 돈을 빌렸어요. 그래서 사기였어요. 그 친구가 저를 속인 거예요. 그 친구는 지금 어디 있어? 연락이 안 돼요. 도망간 것 같아요.
민수야, 지금 어디 있니? 집에 와라. 아버지, 저는 갈 수 없어요. 왜? 제가 모든 걸 해결할게요.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민수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아내는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지 마라. 방법이 있을 거야. 그날 밤 두 사람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여보, 우리 집이라도 담보로 잡힐까? 이미 담보대출이 있어. 더 이상은 힘들 거야. 다음 날 손님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제 일이 소문이 난 모양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을 때 이강호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사장님, 좋은 제안을 하나 하려고요. 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예요. 여기 서명만 하시면 민수 빚은 탕감입니다. 매매가는 3억이었습니다. 이건 너무 낮은 가격 아닙니까? 요즘 재개발 지역이 다 이래요. 남편은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민수가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노골적인 협박이었습니다. 일주일. 그때까지 결정하세요. 이강호가 떠난 후 가게는 죽음과 같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이강호는 매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장님,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남편은 휴대폰을 꺼버렸습니다. 여보, 민수한테는 연락했어? 계속 안 받아. 그날 오후 이강호가 부하 셋을 데려왔습니다. 사장님, 오늘까지라고 했죠? 점심시간이었습니다. 손님들이 놀라서 그들을 쳐다봤습니다. 손님들 있으니 나중은 없어요. 지금 결정하세요. 그는 테이블을 쾅 쳤습니다.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국수값도 제대로 못 받을 거예요. 아들 빚도 못 갚는 양반한테서요. 그만하세요. 박민수, 그 자식 어디 숨었어요? 아내가 나섰습니다. 제발, 손님들 보는 데서 뭐요? 빚쟁이 주제에 체면을 챙겨요? 손님들이 모두 자리를 떠났습니다. 계약서 가져왔어요. 여기 도장만 찍으면 끝이에요. 우리는 이 가게를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럼 민수는요? 아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빚은 갚아야 하는 거잖아요. 아내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희가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마련하실 건데요? 2천만 원이에요. 내일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내일 오후 5시까지요. 만약 안 하면? 그럼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민수한테 직접 가는 거죠. 이강호가 떠난 후 아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어떡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가게에 나타났습니다. 얼굴은 더욱 초췌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아내가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도망 다니는 거지?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강호 형님 사람들이 저를 찾고 있어요. 아내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민수야, 경찰에 신고하자. 안 돼요. 그러면 더 위험해져요. 민수야, 너 혹시 무슨 생각하는 거 아니지?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수야, 대답해. 아버지, 이 가게 파세요. 뭐? 이강호 형님한테 파세요. 그럼 제 빚도 없어지고. 그게 무슨 소리야?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일단 진정해. 오늘 밤은 여기서 자거라. 그날 밤 세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 나가봐야 해요. 어디 가려고? 이강호 형님한테 가서 시간을 좀 더 달라고 해볼게요.
안 돼. 위험해. 괜찮아요. 제가 조심할게요. 민수는 가게를 나섰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민수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오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이강호가 나타날 시간이었습니다. 부부는 가게 안에서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떡하죠? 바로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이강호였습니다. 이강호는 혼자였습니다. 표정은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사장님 결정하셨어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럼 거절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다. 잠깐만요. 아내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더 기다리라고요? 제발이요. 아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우리 아들만은. 엄마, 밖에서 민수가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일어나세요. 하지만 아내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형님, 제발 저희 부모님은. 민수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수야, 넌 왜 도망만 다녔어? 죄송합니다. 너희 부모님이 대신 갚으시겠대. 이 가게로 말이야. 형님,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됐어. 나도 이제 지쳤어. 이강호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우리가 계약하겠습니다. 여보, 민수야, 됐다. 내 목숨이 더 중요해. 이강호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그는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여기 서명하시고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남편은 떨리는 손으로 계약서를 보았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장님, 빨리 찍으세요. 남편이 도장을 계약서에 찍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모두가 문 쪽을 돌아봤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양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남자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걸음걸이는 여유로웠습니다. 박 사장님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 누구십니까? 15년 전에 한 번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곱빼기 국수를 공짜로 주셨었죠. 아내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혹시 그때 그분? 네. 저 맞습니다. 남자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이름은 정우진입니다. 정우건설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강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당신 누군데 여기 끼어들어요? 끼어든다고요? 저는 이 상황을 열흘 전부터 지켜봤습니다. 뭐라고요? 재개발 소식을 듣고 이곳이 걱정되어서 제 직원 한 명을 보냈습니다. 매일 점심을 먹으면서 상황을 관찰하라고요. 혹시 안경 쓴 젊은 남자분? 아내가 물었습니다. 정우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매일 보고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여기 와서 협박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정우진은 계약서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 계약입니다. 불법이라니. 열흘 동안 쌓인 증거가 있습니다. 협박 내용, 폭력 행사, 강제 계약 시도까지 전부요. 그리고 이 계약 내용. 3억이요? 시세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강제 계약하려 했군요. 정우진은 계약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이 계약은 무효입니다. 뭐 하는 짓이에요? 이강호가 소리쳤습니다. 정우진은 차갑게 그를 바라봤습니다. 대한개발 김동석 씨와 통화했습니다. 당신네 회사가 사채업과 부동산을 어떻게 엮어서 장사하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먼저 급전이 필요한 사람한테 돈을 빌려주죠. 그리고 못 갚으면 협박이 시작되죠. 부동산을 헐값에 받아내는 겁니다.
그건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요? 제 직원이 10일 동안 당신 행동을 전부 기록했습니다. 녹음도 있고 사진도 있습니다. 이강호는 말을 잃었습니다. 민수 씨한테 빌려준 2천만 원. 그것도 처음부터 계획된 거였죠?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업 명목으로 돈을 빌려줬는데 실제로 그 사업은 없었죠? 역시 그렇군요. 애초에 이 부동산을 노리고 민수 씨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정우진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대한개발이 이 지역에서 똑같은 수법으로 취득한 부동산 목록입니다. 지난 2년 동안 10억 원입니다.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대부업법 위반, 강요죄, 사기죄까지 해당됩니다. 정우진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김동석 씨한테 경고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요. 제발, 제발 그러지 마세요. 민수 씨가 진 빚. 이건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 모두가 놀라서 정우진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2천만 원을 대한개발에 갚아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민수가 말하려 했지만 정우진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나중에 얘기합시다. 일단 이 상황부터 정리해야 합니다. 돈은 내일 오전까지 보내겠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민수 씨와 이 가족에게 다시는 접근하지 마세요. 둘째, 만약 다시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한테 접근한다면 제가 직접 검찰에 고발하겠습니다. 셋째, 지금 당장 이분들께 사과하세요. 이강호는 부부와 민수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가세요. 이강호는 황급히 가게를 빠져나갔습니다. 정말 끝난 겁니까?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이제 안전합니다. 하지만 2천만 원을 민수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나중에 천천히 얘기합시다. 지금은 일단 마음 편히 가지세요.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저야말로 감사해야죠. 정우진은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15년 전, 이 가게에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사장님께서 주신 국수 한 그릇이 저를 살렸어요. 죄송합니다만, 정말 기억이 당연합니다. 수많은 손님 중 한 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그 이야기를 들려드려도 될까요? 물론입니다. 앉으세요. 정우진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정우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15년 전, 저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정우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5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시절이었죠. 저는 작은 건축 설계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사업은 잘 됐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받을 돈이 수억이었는데 한 푼도 못 받았어요. 직원들 월급도 못 줬습니다. 하지만 버텨보려고 했습니다.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집도 담보로 잡혔어요. 그런데 사기를 당했습니다. 3천만 원을 냈습니다. 마지막 남은 돈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도망갔습니다. 그때 정말 죽고 싶었습니다. 모든 걸 잃었어요. 회사, 집, 돈, 그리고 가족까지. 가족까지요? 네. 아내가 저를 떠났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파산한 남편과 함께 있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며칠을 굶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곳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12월 23일이었어요. 국수 냄새가 났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어요. 용기를 내서 들어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뭔가를 먹고 그 다음에 한강에 가려고 했어요.
아내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국수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국수가 나왔는데 돈이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돈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장님께서 그냥 드시라고 하셨어요. 곱빼기로 주시면서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갚으라고 하셨습니다. 아내도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국수를 먹으면서 울었습니다. 세상이 다 저를 버렸다고 생각했는데 낯선 사람이 베풀어준 그 따뜻함이 저를 살렸습니다. 국수를 다 먹고 밖으로 나왔어요. 한강에 갈 생각이었는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더군요. 사장님의 그 작은 친절이 제 마음을 녹였던 거예요. 아직 세상에 선한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날 밤 고시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기로 결심했어요. 건설 현장 막노동부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몸으로 일하고 밤에는 공부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현장 팀장이 됐습니다. 2년이 지나자 소규모 공사를 맡게 됐고요. 5년이 지났을 때 작은 건설회사를 차렸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회사가 커졌어요. 지금은 직원이 100명이 넘습니다. 모든 게 그날 이 가게에서 시작됐습니다. 사장님께서 주신 국수 한 그릇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겁니다. 저희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인데 그 당연한 일이 사람을 살립니다. 정우진은 민수를 바라봤습니다. 민수 씨, 제 회사에서 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을요? 당신은 부모님을 위해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방법은 잘못됐지만 그 마음만큼은 진실했어요.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바닥에서 시작했어요. 정우진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일단 현장 보조로 시작하세요. 월급은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천만 원은 제가 먼저 갚아드렸으니까 월급에서 50만 원씩 천천히 갚으시면 됩니다. 40개월이면 다 갚을 수 있어요. 무리하지 않는 금액이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민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당신 부모님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이건 그 은혜를 갚는 것뿐입니다. 부부도 일어나 정우진에게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감사해야죠. 15년 전 그날의 은혜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작은 국수 한 그릇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한 가족을 구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국수집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손님들도 예전처럼 찾아왔습니다. 주말이 되었습니다. 민수가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생기가 돌았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민수야, 일은 어때? 힘들긴 한데요. 재미있어요. 현장에서 많이 배우고 있어요. 민수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오늘은 제가 설거지할게요. 부부는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여보, 우리 민수 많이 변했죠? 오후가 되자 정우진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오늘은 곱빼기로 주세요. 남편은 정성껏 국수를 끓였습니다. 역시 맛있습니다. 사장님, 민수 씨 일 잘하고 있습니다. 현장 팀장이 칭찬하더군요. 다행이네요. 사장님, 재개발은 어떻게 되셨어요?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어요. 보상 협의도 공정하게 하더군요. 다행이네요. 제가 이 지역 재개발 감시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보상금 받으시면 뭐 하실 계획이세요? 다른 곳에 가게를 다시 차릴까 생각 중이에요. 혹시 제 건물에 입주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 회사 건물 1층이 비어 있어요. 하지만 임대료는 받지 않겠습니다. 대신 가끔 국수 한 그릇씩 얻어먹으러 갈게요.
그건 너무 과분한. 15년 전 사장님께서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나중에 여유 생기면 그때 갚으라고. 지금 제게 여유가 생겼으니까 이제 갚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아내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300만 원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부모님께 달려갔습니다. 이 중에서 50만 원은 정 사장님께 갚아야 해요. 그리고 이건 부모님께 드리는 거예요. 민수는 100만 원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앞으로 매달 드릴게요. 남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민수가 이렇게 컸구나. 몇 달이 지났습니다. 정우진 회사 건물 1층에 새로운 국수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간판에는 원당국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개업 첫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정우진 회사 직원들, 민수의 동료들, 그리고 옛날 단골 손님들까지. 사장님 축하드립니다. 정우진도 축하 화환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세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설거지 도와드릴게요. 부부는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복 많이 받았어. 15년 전에 우리가 한 작은 선행이 이렇게 돌아올 줄 누가 알았겠어. 선함은 돌고 도는가 봐. 30년을 지켜온 국수집은 사라졌지만 새로운 국수집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국수집에는 변함없는 정성과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15년 전 한 그릇의 국수가 한 사람을 살렸습니다. 그 사람은 15년 후 다시 돌아와 은인을 구했습니다. 작은 선행이 큰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베푸는 작은 친절이 언젠가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요? 때로는 한 그릇의 국수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도 오늘 누군가에게 그런 따뜻함을 베풀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과 함께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